비가 얇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예식장은 환했지만 한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 원피스를 골랐고 손에는 작은 부케만 들고 있었지요. 주변에서는 검소해서 보기 좋다는 말이 오갔지만 서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걸로 판단하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윤은 처음으로 시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이 아니라 번듯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관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데 시어머니 이정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먼저 훑고 지나갔지요. 서윤의 가방, 신발, 손목, 그리고 손끝까지요.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가 중앙에 놓이고 누군가는 TV 소리를 낮췄어요. 이정화는 서윤이 가져온 선물 세트를 받자마자 포장을 뜯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검수하듯이요. 그리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던데요. 말끝이 날카로웠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지요. 서윤은 원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감정이 앞서면 일이 꼬인다는 걸 일찍 배웠거든요. 엄마, 서윤이가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했겠지. 근데 결혼은 시작이야. 살림은 살아보면 다 보이는 거고. 서윤은 네, 어머님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안에서 조금 쓴맛처럼 남았어요. 그래도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윤의 방식이었지요. 견디는 것처럼 보이되 속을 들키지 않는 것. 식사가 끝난 뒤 서윤은 작은 방에 배정된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낯설었어요. 벽지는 밝았고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닫고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손잡이에는 오래된 광택이 남아 있었어요. 그 가방을 두고 시댁에서 뭐라 할지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 지퍼를 열자 얇은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요. 외조부였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억 속 목소리가 조용히 되살아났어요. 병원 침대 옆 손을 꼭 잡으며 들려주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돈을 숨겨라. 그래야 진짜 얼굴이 나온다. 서윤은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창가에 잠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이번 며느리는 좀 조용하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이불 속에서 오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시작이라고 했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시작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몰랐어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음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버티자. 내일 아침이 오면 이 집의 규칙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 속에서 누가 누구 편인지도요. 아침은 늘 서윤이 먼저 깼습니다. 시계가 5시를 넘기기 전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떠졌지요.
이 집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데우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밖을 보며 서유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덜 조용히 살아볼 수 있을까? 아침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 이정화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젓가락 소리와 눈빛이 더 많았지요. 국을 한 숟갈 뜨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네. 서유는 바로 일어나 국간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가서 일하는데 집에서는 이런 기본이 중요해. 남편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는 늘 그 한마디를 아꼈습니다. 서유는 직장에 다녀와서도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9시가 훌쩍 넘었지요. 월급날이면 봉투를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벌이가 이것밖에 안 돼? 형편이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는 늘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그 침묵이 쌓여 집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서유는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정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에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부족한 걸 모르면 그게 더 문제지.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결하려고 다가가면 벽은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에게도 말해봤습니다. 밤늦게 거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여보, 나 혼자만 버티는 느낌이야. 준호는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될까? 언제까지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그 말이 서윤의 마음을 가장 깊이 눌렀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나은 사람. 그게 자신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라는 말이 잦아졌고 회식도 늘었어요. 집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유는 그의 휴대전화가 자주 뒤집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게 하려는 듯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무심코 그 화면에 머물렀어요.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기를 닦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지요.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서윤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더 많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남편의 눈길, 집 안의 미묘한 공기 변화까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이 집에서는 노력으로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 작은 방에 혼자 앉았을 때 서윤은 다시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외조부의 얼굴이 여전히 온화했어요. 서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문장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참는 건 충분히 했다. 이제는 끝까지 보자.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방향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윤은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준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뒤로 밀렸고 회사 일이 많다는 말은 습관처럼 반복됐지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집의 규칙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의 온도만 확인했습니다. 식기들이 식어 있을수록 마음도 같이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어요. 준호는 서윤을 보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회식이었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고했어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며칠 뒤 작은 균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잠든 준호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윤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진 채로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봐.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지요.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직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어느 쪽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낯익은 차를 보았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분명 오늘은 출근했다고 했는데요.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준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이건... 서윤은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리도 질문도 없었어요. 그녀는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급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만 하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지요. 서윤은 더 이상 거실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봤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낡은 가방을 열어 외조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절망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나가는 것. 무너진 채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것. 아직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견디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다. 서윤은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유는 집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더 말하지도 더 묻지도 않았지요. 대신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밥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했어요. 서유는 퇴근길에 일부러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들러 1시간쯤 앉아 있었지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하루를 살아내는 얼굴들.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처음으로 낡은 가방에서 사진 말고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메모 한 장이었어요. 오래전에 적어둔 연락처, 최민석이라는 이름. 외조부가 생전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한서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곧 한번 뵙고 싶다고만 말했지요. 그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줄였고 준호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고 불필요한 사과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말이 없네. 서윤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 짧은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도 거리를 둘 수 있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민석을 만났습니다. 번듯한 사무실도 과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지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잘 버티셨어요.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숨은 깊게 들어왔어요. 아직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관계도 상황도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그날 밤 서윤은 가방을 정리하며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너지지 말 것, 정리하고 나갈 것. 서윤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아직 결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 집을 떠나는 날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른 아침에 눈을 떴어요. 더 이상 알람에 쫓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공기가 맑게 들어왔지요. 오래간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서윤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어요. 식탁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불안하지 않았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오갔고 감정은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마주한 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서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었지요. 각자의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서유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는 짧았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걸려온 전화였지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땐 내가 너무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 그 말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지요. 통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정리되었고 현재는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서윤은 외조부의 사진이 있는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그 품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보라는 말, 숨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 서유는 그 말을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나왔죠.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서유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요즘 서윤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한강을 걸으며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기도 해요. 그 가방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더 이상 숨기기 위한 물건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처럼 남아있을 뿐이지요. 어느 날 지인이 건넨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얼굴이 편해졌어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마음이 자리를 찾으니 얼굴도 따라온 것이겠지요. 서유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이어가야 할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서윤으로 사는 법을요. 해가 기울 무렵 서윤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서윤의 발걸음은 충분히 가벼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